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10번째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은 3번째죠. 그런데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국 상황 우려스러운데요. 정치부 홍윤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왜 이렇게 오늘 선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까? 네,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하는 기류가 보이긴 했습니다. 헌법, 법률, 원칙이란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겁니다. 오늘 한 권한대행이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보다 여야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걸로도 보입니다. 또 이번에 민주당 요구대로 임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 탄핵 소추가 불가피한 정국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다음 주에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다가오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분명하다. 그래서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라는 기류가 많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한대행으로서는 지금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봤을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탄핵안을 표결하면 그 기준을 놓고 지금 이견이 큽니다.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일단 여당에서는요.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버텨야 한다라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기류로는 국회 결정을 한 대행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총리실 여러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혼란을 키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했다고 주장하고 한 대행은 본인이 여전히 국정을 총괄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방법조차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한 대행의 이 같은 결단이 실제 혼란을 줄일 수 있겠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제계와 외교가에서는 권한대행 탄핵 정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인식될 수 있어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큰 혼란과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아까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군 통수권도 수행합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그동안 그나마 외교 분야까지 포함하는 국무조정 기능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와 연결되는 접점이 사실상 예산실 정도입니다. 만약 최 부총리까지 탄핵된다면 그다음은 사회부총리인데 교육부는 이마저도 없어서 실제 정부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나 야나 정부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부권은 있지만 임명권은 없다는 여당, 그리고 임명권은 있지만 거부권은 없다는 야당 모두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 추천을 2달 가까이 미루다가 임명을 이제서야 압박하는 야당의 경우 국정 안정보다는 조기 대선의 모든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 임명은 요청하면서 정작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여당도 탄핵 정국 속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 끌기에 나선 거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일 당장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요. 왜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일에 우리 국민들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